저는 40일 전 월 297만원씩 받는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이고요. 한 달에 그 10개씩 써주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건 이 돈 되는 블로그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인데요. 저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이 방법을 완전 생초보자였던 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1월 12일 지금으로부터 45일 전이네요. 이때부터 월 20만원씩 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 생초보자 버전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든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 혹은 블로그를 엄청 썼지만 수익하는커녕 돈만 쓴 분을 위해서 생초보자가 이 매월 20만원 벌기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 되는 블로그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글 개수가 꽤 쌓였다는 거, 그리고 블로그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거죠. 이 글 개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블로그에다가 쓴 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글을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에 강남의 동물병원에 관련된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다 쓰고 글을 발행했을 때 네이버에다가 강남 동물병원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보여야 되는 거죠. 블로그 체류 시간은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 이걸 말해요.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네이버에서 강남 동물병원이라고 검색을 했었어요. 여기 블로그가 여러 개 보이는데 이 중에서 5월의 하루 여기께 제 블로그라고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쭉 밑에까지 오랫동안 보면요, 체류 시간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블로그에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들어갔다 보긴 하는데 조금 밑에 보고 에이 별로네 하고 나가버리면 체류 시간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이버는 당연하지만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은 블로그를 좋아합니다. 아마 완전 생초보자 분은 지금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으시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수익화까지 어떤 글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 이거는 블로그를 해봤다는 분도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수많은 블로그를 써본 결과 글은 평균 32개, 체류 시간은 4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제가 저희 수강생 단톡방에 있던 내역을 캡처한 건데요. 여기에는 생초보자분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된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빠른 분은 글 11개 만에 수익화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빠른 편이고요. 제가 총 이 정도의 글을 써봤을 때는 평균 글 32개, 일주일에 2개씩 하면 한 달에 8개, 총 한 4개월 정도가 딱 평균치입니다. 체류 시간도 보시면 평균 4분대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글 32개 그리고 체류 시간 4분 이상인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글 32개 만에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봐볼게요. 먼저 글 개수입니다. 아까 글 11개 만에 수익화하신 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평균은 32개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글을 적게 쓰고 더 빨리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요, 일단 뭐가 돈이 되는 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쓴 거 아니고 이런 형태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제가 이제 40일 전 월 297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블로그를 해봤지만 수익화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식의 글을 작성해볼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볼게요. 이 글을 보시면 돈을 쓰려는 사람이 볼만한 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거 동물병원에 대한 글인데요.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한테 우리 병원 오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만약에 제가 물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라톤이 막 끝난 사람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물을 이미 마신 사람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마라톤을 방금 끝낸 그 사람한테 물 팔기가 훨씬 쉽겠죠. 그 사람이 목마르니까요. 근데 반면 물을 방금 마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물을 살까요? 목이 안 마르니까 당연히 안 살 거예요. 바로 이 역할, 블로그는요, 바로 이 마라톤을 막 끝낸 그 사람한테 물을 팔기 위한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요, 내가 돈을 써서 어딜 다녀온 다음에 쓰는 어떤 후기글 이런 것보다는요, 애초에 이미 뭔가를 사려는, 그러니까 이미 동물병원에 가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야 수익화가 빠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같은 내용이더라도요, 하나의 글은 내돈내산으로 그냥 후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내가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내돈내산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돈도 들고 글 쓰는 시간도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글은 최소 건당 5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겁니다.
겁니다. 왜냐? 이거는 동물병원 대신에 내가 돈을 받고 써준 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써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니 뭐 나한테 누가 맡겨야 하지, 도대체 누구를 대신해서 쓰라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 개수에서의 첫 번째 비밀은 역할놀이입니다. 블로그 수익화 성공 여부는요, 얼마나 역할놀이를 잘하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어릴 때 역할놀이 해보셨죠? 나는 엄마, 너는 아빠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돼서 그 상황에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소꿉놀이도 하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금이야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모두 하지만 사실 처음 블로그 할 때는 이런 이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시작이 뭐였냐? 역할놀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물병원 원장님이 돼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놀이로 글을 쓰다 보면 내 블로그 자체도 필요가 없고요, 내가 미리 써놓은 글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물병원 원장님을 대신해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동물병원 원장님의 블로그에 원장님의 이력을 어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한 더 적은 블로그 개수로 더 빨리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역할놀이를 잘할 수 있는 사장님을 찾으면 돼요. 이런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내가 이미 잘 아는 업종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잘 아는 업종이라는 건 내가 자영업을 해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뭐 필라테스를 다녀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해봤기 때문에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역할놀이는 조금 쉬울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의 역할놀이는 어때요? 조금 쉽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자신 있는 게 없어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글 개수의 두 번째 비밀은요, 지역 나누기입니다. 이게 사실 수익화가 가장 빨리 되는 치트키인데요, 우리가 아까 역할놀이를 동물병원 원장님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냥 동물병원 이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역을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초 동물병원, 송파 동물병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경쟁이 덜해요. 동물병원 하나만 검색하면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동물병원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신길동 동물병원 이렇게 하면 신길동에 있는 동물병원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대신 글을 써주는 분들은 자영업자인데요, 지금 신길동 동물병원도 보면은 한 달에 매달 100명씩이 신길동 동물병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듣고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만약에 내가 이해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마케팅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완전 생초보자분을 위해서 전자책을 썼어요. 이거 5일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복습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 주랑이 분들은 머릿속에 아, 이제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블로그에다가 내가 블로그를 대신 써준다는 글을 내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병원 블로그, 동물병원 마케팅이라는 이런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는 사람은 이 정도나 있어요. 실제 네이버에도 보면 내가 블로그를 대신 써줄게 하고 블로그 쓴 사람이 많죠. 이것처럼 우리 주랑이 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이런 글들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글을 지금 당장 쓴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연습할 겸 써보는 게 좋기 때문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글 개수 32개는요, 이런 글을 32개 정도 썼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알바몬이에요. 알바몬에는 생각보다 이 블로그 글쓰기 구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블로그 신입 모집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곳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실제 월 302만 원까지 번 분이 있는데요, 이분 인터뷰도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바 어플 같이 뭐 알바몬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어플에서 이 업체를 컨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업을 어떻게 찾아서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글을 한번 써봐야겠죠. 제가 아까 체류 시간을 얘기했어요. 이 체류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리는 글쓰기. 블로그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보다 사실 수익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사실 내 블로그를 보려는 사람은 이미 내 거를 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해야 될 거는 많은 여러 가지 경쟁업체 중에서 왜 하필 내 거를 사야 하는지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신길동 동물병원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네이버에 신길동 동물병원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까 봤던 그 블로그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신길동 동물병원을 검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하지만 신길동에서 내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려는 사람일 거예요. 동물을 키우지도 않는데 신길동 동물병원 검색 안 하겠죠. 혹은 신길동에 살지도 않는데 신길동 동물병원 검색 안 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블로그를 봤을 때 다른 동물병원으로만 가지 않고 내가 홍보하고 있는 이 동물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만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병원에 안 가고 내가 홍보하는 병원으로 오도록 할까요? 바로 매력 어필을 잘해야 돼요. 아까 제가 글 개수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역할놀이를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역할놀이는 글 개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지만 그 동물병원 원장님을 잘 알아야 동물병원을 대신해서 글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놀이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할놀이를 잘해서 글을 쓰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동물병원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동물병원 매출 오르겠죠? 그럼 동물병원 입장에서 나한테 당연히 계속 이 글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이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매력 어필 잘해야 돼요. 그럼 매력 어필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글, 사진. 제 거가 아닌 블로그를 보여드리긴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제 블로그, 주는 사람 블로그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째는 포트폴리오는 글 맨 위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글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굳이 밑에까지 하나하나 다 안 읽어도 일단 대략 이 사람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2번째는요. 그래서 절대로 어서 오세요, 사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사라고 하면 더 안 사고 싶은 법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다들 아시죠? 3번째는 사진입니다. 마우스를 스크롤 1번, 2번 내리기까지 사진 하나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진은 반드시 진짜 사진으로 넣어주세요. 요즘은 AI 사진을 넣어서 블로그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이 생겨요. 그리고 사진도 그냥 이런 한 장 사진보다는 움직이는 사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곳들은 의심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이는 사진은 나 진짜 운영하는 곳이야, 지금도 하고 있어 라는 인식을 좀 더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실제 방문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해서 매력 어필을 하면요, 글을 끝까지 보게 할 수 있고 결국 문의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아마 제 글을 보면 생각보다 제 이야기도 없고 매력 어필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드셨다면 진짜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 매력 어필은요, 사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나 잘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방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만약에 사례를 적을 때에는 내가 뭘 잘한다는 어필보다는 진짜 이 사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느낀 점, 나의 생각 등을 적어주는 것 자체도 다른 방식의 매력 어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떡상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 개수 32개, 체류 시간 4분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글 개수는 어떻게 해서 채운다 그랬죠? 역할놀이랑 지역 나누기로 채웁니다.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그랬었죠? 매력 어필을 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매력 어필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3가지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도 생 초보자여도 사실 월 20만 원까지의 수익은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글이 32개가 채워졌다고 체류 시간이 4분 이상이 됐다고 무조건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팔리는 글쓰기라는 거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사실 무조건 수익화되는 방법, 이걸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수익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겨우 한 번 해보고 뭐야 다 했는데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적어도 4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8 곱하기
곱하기 4, 4, 8에 32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방법으로 45일 전에 매월 297만 원을 버는 계약을 했어요. 사실 이 외에도 계속 계약 진행 중인 건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검증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블로그 수익화가 난 너무 답답했다 라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무료 PDF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도 매주 제가 계속 수익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따라해 보실 분들만 구독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